네, 여러분 최근에 자기가 만든 회사에서 잘린 CEO 얘기 들어보셨어요? 오늘 다뤄볼 사람은 스티브 잡스처럼 자기가 창업한 회사에서 잘렸는데요, 이 스티브 잡스와 차이점은 잘릴 수 있는 구조를 자기가 설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의 최대 커뮤니티 사이트인 레딧이 상장한 소식 들으셨나요? 거기 지분을 가장 많이 보유한 개인 투자자이기도 해요. 그런데 남의 회사 지분은 그렇게 많으면서 자기네 회사 지분은 하나도 없다고 그러고요. 그 회사에서 만든 챗 GPT는 역대 어떤 서비스보다 빠르게 1억 명의 사용자를 달성했고 AI 업계의 패러다임을 바꿨다고 평가받아요. 구글이 거기 따라서 챗봇을 급하게 출시했다가 빈약한 성능으로 망신을 당한 적도 있었죠. 뿐만 아니라 이미지를 생성하는 달리, 영상을 생성하는 소라 AI, 피규어 AI와 연계한 로봇까지 이 작은 스타트업이 빅테크의 멱살을 잡고 업계를 끌고 가는 느낌이에요. 대중 입장에선 챗 GPT가 나오고 진짜 인간보다 똑똑한 AI가 나올 수 있겠구나, 이런 경각심이 들게 만들었죠. 근데 사실 이 경각심을 심어주는 게 이들의 의도라고 해요. 아니 도대체 왜 그렇게 이상한 의도를 가졌을까요? 창업자는 왜 자기가 잘릴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을까요? 레딧 지분은 어떻게 그렇게 많이 갖게 됐을까요? 오늘은 누구보다 파란만장한 삶을 살고 있는 오픈 AI의 CEO인 샘 알트만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오픈 AI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AGI가 모든 인류에게 도움이 되도록 만들겠다, 이런 문구를 딱 적어놨거든요. 여기서 AGI가 뭐냐면 AI가 모든 분야에서 인간 이상으로 똑똑해지는 상태를 말해요. 근데 좀 웃기지 않아요? 무슨 서비스 하나 만드는데 모든 인류씩이나 걸어내요. 그냥 만들면 되지. 왜냐하면 얘네는 AGI의 탄생이 산업혁명급으로 사회를 변화시킬 거라고 예측해서 그래요. 아이폰이나 인터넷급 변화가 아니에요. 무려 산업혁명급 변화가 엄청 짧은 시간 동안 벌어질 거라고 봐요.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된다는 거길래 이런 생각 드시잖아요. AGI로 인한 변화 딱 한 가지만 예시를 들어보면, 요즘 아파서 병원에 가면 의사진료 한 번 받으려고 1시간씩 대기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겨우 의사를 만났는데 진료는 1분 만에 끝나기도 하고요. 하지만 의료 AGI가 등장하면 판도가 바뀔 거라 그래요. 대기할 필요도 없이 언제나 이용 가능하고 또 저렴하고 보통의 의사보다 정확한 치료가 가능할 수도 있대요. 왜냐면 의료 AGI는 현대의 모든 의학과 임상 경험을 저장하기 때문이죠. 만약에 이런 상황이 온다면은 현대 의료 시스템이 바뀌는 건 진짜 시간 문제일 것 같긴 해요. 근데 이게 진짜 사소한 사례고 의료 분야를 비롯해서 사회의 모든 분야에 적용될 거라고 그래요. 근데 문제는 이 AGI를 조금만 잘못 다뤄도 인간이 멸종할 수 있는 시나리오가 많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AGI한테 인간을 행복하게 해줘 라고 했는데 걔가 인간에게 마약을 먹여버린다던가, 혹은 나노로봇 생산 공정을 최대한 많이 만들어 이렇게 했는데 인간이 설 자리마저 없애버린다던가, 이런 무지막지한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솔직히 이게 너무 나간 이야기 같잖아요. 근데 이게 제가 지어낸 게 아니라 슈퍼 인텔리전스라는 책에서 나오는 사례들이거든요. 근데 이 책은 샘 알트만이 AI를 이해하기 좋은 책이라고 소개까지 했어요. 그니까 AGI 때문에 진짜 인류가 멸종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AGI의 위협을 막겠다면서 창업을 한 거고요. 근데 솔직히 떡볶이집 차리는 것도 아니고 AGI의 위협을 막는 회사를 설립한다는 게 보통 사람이 할 얘기는 아니잖아요. 도대체 샘 알트만은 어떤 사람이길래 그런 이야기를 거리낌 없이 할까요? 이걸 알려면 샘 알트만의 유년기 경험을 한번 봐야 돼요. 샘 알트만은 85년생인데요. 어릴 적엔 여유로운 집안에서 컸다고 해요. 애플 컴퓨터를 8살 때 선물 받아서 일찌감치 프로그래밍에 입문한 공돌이고요.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가 살던 지역이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이 심했던 미국의 보수적인 지역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샘 알트만은 게이고요. 그가 다니던 고등학교에서 친구 한 명이 게이로 소문이 난 거예요. 친구들을 괴롭혔거나 안 좋은 소문이 돌거나 했겠죠. 결국에 전학을 가는 사건이 발생을 하거든요. 이로 인해서 어떤 사람이 한 게이의 어머니를 초청해서 강연을 열어요. 근데 일부 학생들이 이 강연에 대한 반대 시위를 한 거예요. 그들 마음속에는 게이를 옹호해서는 안 돼, 이런 마음이 있었을 거고요. 샘은 이런 분위기가 문제가 있다고 봤어요. 그래서 자기가 나서서 전교생을 대상으로 한마디 하기로 결심하고 다행히 기회를 얻어요. 이때 진짜로 긴장하고 할까 말까 정말 고민이 많았다고 해요.
결국에는 강연을 하는데 강연 내용은 니들이 게이가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그때마다 시위를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 불만이 있더라도 대화로 풀자. 이런 내용으로 저는 해석을 했어요. 이 강연이 끝나자 주변에서 찾아와서 정말 고마웠다고, 너가 아니었으면 정말 자살까지 생각했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해요. 이때 그가 배운 것은 행동해야 세상이 바뀐다는 거예요. 앉아서 이러쿵저러쿵 떠드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에는 스탠포드에 입학하거든요. 또 대학생 때 루프트라는 회사를 창업해요. 이 회사의 서비스를 쉽게 보면 위치 추적 서비스를 제공한 건데 회사를 성공시키려고 엄청 노력을 했다고 해요. 고객을 만나기 위해서라면 비행기를 타고 가서라도 무조건 만나고 매일 라면 같은 걸로 끼니를 때우다가 배열병에 걸릴 정도로 고생하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서비스가 인기를 끌진 못했고 회사를 약 500억에 팔고 나와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본인만의 성공 방법과 인생 철학이 확고해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후에 벤처 투자를 시작했는데 이 당시 투자 실적이 엄청나거든요. 본인 피셜로 당시에 40군데쯤 투자를 했고 그중 5개는 100배 이상의 수익을 올렸다고 하거든요. 1억을 넣으면 100억이 나오는 마법을 연속해서 부렸다는 거예요. 진짜 미쳤다는 말이 부족한 성과를 보여준 거죠. 그러자 한 회사에서 섭외를 해요. YC라고 미국에서 엄청 유명한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가 있거든요. 그 회사의 대표가 폴 그레이엄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제발 내 회사 좀 경영해줘 이러면서 1년을 설득을 하고 2014년에 결국 샘 알트만이 YC의 2대 CEO가 돼요. 근데 그가 CEO가 되고 나서 진짜 전설적인 업적을 이뤄내거든요. 에어비앤비, 스트라이프, 드롭박스, 코인베이스, 레딧, 우버, 크루즈 등등 저희가 이름을 알 정도로 유명한 기업에 초기 투자를 했던 거예요. 현재 YC가 투자한 기업의 보유 주가를 합하면 120조에 달할 정도로 거대한 회사를 만들어낸 거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드테크라 불리는 기업들에 본인 돈을 엄청나게 넣고 있거든요. 이 하드테크가 뭐냐면 오랜 연구와 엄청난 투자가 필요한 업종이라고 해요. 대표적으로 인간의 수명을 10년 늘리겠다는 레트로 사이언스가 있고 핵융합을 통해 전기 가격을 확 낮추겠다는 헬리온이 있거든요. 이 레트로 사이언스에는 본인 돈 약 2천억을 집어넣었고 헬리온에는 자기 돈 약 4천억을 집어넣었다고 해요. 이만큼 돈이 많은 것도 대단하긴 한데 그 돈을 엄청 위험한 곳에 투자하는 것도 좀 독특하지 않아요? 왜 이렇게 위험한 곳에 투자하는지 추측해보자면 그렇게 하는 게 옳은 일이라고 믿기 때문인 것 같아요. 이 헬리온의 목표는 핵융합으로 킬로와트당 1세트로 전기를 공급하는 건데요. 더 놀라운 점은 이 핵융합 기술은 탄소 배출도 없고 핵 폐기물도 없다고 해요. 그래서 샘 알트만은 헬리온이 성공하면 전 세계에 풍요가 오고 기후위기 해결도 가능하다면서 이 에너지 분야가 자기 가슴을 뛰게 만든다고 그래요. 사실 이렇게 투자에만 전념했어도 전에 없는 성공을 했을 텐데 느닷없이 오픈 AI를 창업해요. 왜냐면 인간이 멸종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큰 위기를 느꼈던 거죠. 그 와중에 같은 믿음을 공유하는 일론 머스크를 만나고 둘은 마침내 오픈 AI를 공동 창업하기에 이릅니다. 그렇다면 오픈 AI는 어떻게 AGI의 위협을 막겠다는 걸까요? 핵심은 이거예요. 내가 AGI를 맨 먼저 개발해서 착하게 운영할게. 이런 논리예요. 웃긴 논리긴 한데 얘네들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긴 하거든요. 왜냐면 AGI는 누군가는 반드시 만든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나쁜 놈들 손에 가는 게 진짜 큰 문제라고 보는 거죠. IS 같은 테러리스트들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테러에 AGI가 쓰인다면은 그건 진짜 위험하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착한 내가 만들어서 착하게 운영하겠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비영리로 회사를 만들어요. 자본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 그런 건데 왜 자본에 휘둘리면 안 되냐? 얘네는 개발하다가 와 이거 AGI 통제 못 하겠는데? 이런 상황이 오면은 시스템을 멈추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주주가 이걸 가만히 지켜보겠어요? 그때 주주가 아니라 인류 전체를 위해서 결정을 내려야 된다. 그걸 위해서 비영리를 추구하는 거예요. 하여간 이런 큰 포부를 품고 구글에서 기술자도 빼오면서 오픈 AI를 출발시켜요. 빨리 AGI를 만들어서 시장을 먹어야 했는데 이걸 방해하는 목표가 있었어요. 바로 착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회사만 이득을 보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서비스를 떠올리려고 했거든요. 문제는 그게 뭐냐는 거예요. 여러 아이디어가 나오고 폐기되면서 시간이 되게 늘어졌죠.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창업자였던 일론 머스크가 갑자기 폭탄을 던져요. 니들이 하는 거 보니까 이대로 가다가 구글이 이길 확률이 0%야. 1%가 아니라 0%다. 차라리 테슬라
테슬라 밑으로 들어오던가 아니면 CEO 자리와 지분 절반을 나한테 넘겨, 이런 황당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샘 알트만 입장에서는 어이가 없었겠죠. AGI가 한 사람에 의해서 소유되는 걸 경계했기 때문에 당연히 거부합니다. 그러자 일론은 약속했던 돈은 주지 않고 떠나버리죠. 바로 이때 샘 알트만이 CEO로서 전면에 등장하는 거예요. 여태까지는 YC의 CEO를 겸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때부터는 오픈 AI만 전념하기로 한 거죠. 이때 했던 중요한 일이 조직구조 변화예요. 당시 AGI 개발을 위해서는 큰 돈이 필요했고, 근데 비영리로 남아있으면 투자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비영리는 투자가 아니라 기부만 가능했거든요. 그는 독특한 구조를 설계하는데 비영리 법인 아래에 영리 법인을 만드는 거예요. 영리 법인에서는 투자도 받고 돈도 버는데 그 위에 있는 비영리 이사회가 그들을 통제하는 거죠. 이때 핵심은 비영리 회사의 멤버인데 이 멤버의 과반은 회사 이득과 관계없는 사람으로 구성되도록 했거든요. 다른 회사 대표, 안전 전문가 이런 사람을 넣은 거죠. 자본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초심을 유지하기 위함인 건데, 이게 샘 알트만이 자기가 창업한 회사에서 쫓겨나게 된 가장 근본적 이유가 됩니다. 아무튼 오픈 AI는 GPT라고 불리는 인공지능 언어 모델을 개선하는 작업에 집중해요. GPT는 1, 2, 3, 4를 거치면서 말도 안 되는 성능 개선을 이뤄냈다고 해요. 마침내 2023년에 GPT 기반 인공지능 챗봇인 챗GPT를 발표하죠. 대대적인 홍보를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슬그머니 내놨을 뿐이었어요. 그런데 발표 2달 만에 전 세계 사용자 1억 명을 돌파합니다. 역대 어떤 서비스보다 빠른 사용자 증가 속도였죠. 뿐만 아니라 이미지 생성 달리는 미술, 패션, 건축, 마케팅에 이르기까지 전 업계에 걸쳐서 혁신을 폭발시켰다고 평가받고요. 하지만 잘 나가던 샘 알트만한테 위기가 찾아와요. 본인이 창업한 회사에서 잘리는 사건이 발생한 거죠. 샘 알트만과 이사회의 헬렌 토너라는 사람과 갈등이 생긴 거죠. 그 사람은 오픈 AI의 이득보다 안전을 훨씬 중요하게 여긴 사람이거든요. 그녀가 논문을 썼는데 오픈 AI는 위험해, 다른 회사가 더 안전한 것 같아, 이런 내용이었던 거죠. 경쟁사를 칭찬하는 건 알트만이 보기에 선 넘는 행동이었고요. 그래서 이사회에서 그녀를 쫓아내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때 다른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아서 실패해요. 오히려 헬렌 토너가 몇몇을 설득해서 알트만을 쫓아낸 거죠. 그러자 MS가 적극적으로 샘 알트만을 도와주고, 직원들이 샘 알트만 안 돌아오면 전부 퇴사한다는 협박을 하자 이사회가 항복하고 샘 알트만이 복귀하면서 사건은 일단락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건의 원인을 이득과 안전 사이의 균형 유지에 실패했기 때문이라고 봐요. 결국은 안전만 생각하는 이사회 사람이 다수가 되면은 회사 이득을 침해하는 결정을 쉽게 내릴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 사건 이후에도 근본적 구조가 변한 건 아니라서 오픈 AI는 끝없이 이런 논란이 반복될 수 있다고 봅니다. 아무튼 이 사건 이후에 샘 알트만은 AGI를 향해 빠르게 나아가요. 올해는 영상을 생성해주는 소라 AI, 뛰어난 성능을 보여준다는 GPT-5 등의 제품이 올해 공개될 예정이고, 피규어 AI와의 협업을 통해 섭득하리만치 똑똑한 로봇을 개발 중이죠. 아마 AGI를 가장 빨리 개발하는 곳이 나온다면 저는 오픈 AI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개인적으로는 샘 알트만이 세상을 돕는데 진심이라는 점을 믿거든요. 이상을 추구하면서도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봐요. 그래서 AGI가 나오는 게 필연이라면 그런 사람이 통제하는 게 인류한테 도움이 되지 않나 싶긴 해요. 앞으로도 샘 알트만이 초심을 잃지 않고 AGI의 위협을 막을 수 있는 사람으로 남기를 바라봅니다.